2024년 9월 8일 음력으로 8월 6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해서 궁극적으로 세계 황제가 되셔서 선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새 하늘 새 땅 지상 성경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내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또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한마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난 이거가 보이네. 제가 1956년 병신생인데 이제 69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이 집에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제 주위를 돌다 보면은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아버님 또 우리 할아버님, 우리 정조 할아버님 또 고조 할아버님은 전부 다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이라 그러니까 김해도 안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 안동. 거기 안동에 이제 쭉 사시다가 6.25 동란 때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 정착을 해서 한 집이에요. 그런데 경북 안동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정조 부모님 또 고조 부모님 산소가 안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올라가 이제 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조상님들도 있는데 이제 고조부님 우대가 있잖아요. 뭐 6대조, 7대조, 8대조, 9대조 다 있는데 그 산소들을 우리 제 조부님, 제 할아버님께서는 다 찾아다녔었어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 유일제 할배라고 광산김씨 안동에 있는 분들은 잘 압니다. 거기 유일제 할배라고 있어요. 유일제 할배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할아버지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위에 할아버지 산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고조 할아버지 산소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위에 산소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조상님들 뵙기에. 그럼 이제 경북 안동 같은 데 가보면은 안동댐이 있어요. 경북 도산서원 옆으로 해가지고 쭉 보면 안동댐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원래 안동댐 들어서기 전에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안동댐이 들어서니까 전부 다 집들이 진짜 전부 다 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미국에도 후보댐인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 원 역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딱 댐 속에 파묻혀 버렸으니까 우리나라 원 역사를 좀 아는데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한식 박사님하고 박윤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원 역사를 지금 현재 밝혀내고 있어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걸 들은 사람들도 잘 없고, 구독자가 그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식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참 드물어요. 드문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 왕조 실록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지금 이제 밝혀내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중인데, 정조대왕이라든지 헌종대왕, 그리고 고종,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위에는 노스 코리아고, 사우스 코리아, 지금 현재 한반도 여기에 그 정조대왕, 뭐 태조 이성계 그 아들 세종,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통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와싱턴이에요. 와싱턴. 이 사람이 돌았나? 돌았나? 이제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800년대나 1600년대나 1500년대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할 때에 달나라에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뭐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 엄청난 변화단 말이에요. 엄청난 소식이었지.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는 그 아마 딥스테이트 세력들일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음모 세력들, 그림자 정부, 미국의 대통령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세력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내일 모레죠. 9월 10일 날, 오늘 8일이니까 10일 날 카밀라 해리슨하고 이제 저 TV 토론하죠. TV 토론 하는데 카밀라 해리슨 뒤에는 그 음모 세력들이 지원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4년 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크게 부정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제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이제 언론이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보내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는 뭐 카밀라 해리슨이 말이지 트럼프하고 좀 이렇게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어떨 때는 앞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면은 그 트럼프 공약이 그렇다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 작사를 내버린다 그러거든. 그러면 세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뀝니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 원 역사 이것들을 엄청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조작을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지금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9월 2일인가? 9월 2일 날 우리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던가 봐요. 거기서 생일 잔치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상원 의원 이제 7명이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축하도 해줬다 그러는데 그 청와대, 나는 부산 살기 때문에 서울의 지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서울에 가거든요. 가면은
한 번씩 둘러봐요. 둘러보면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둘러보는데 작년 11월 달인가 내가 한번 서울에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박인수 선생님 강의를 직접 하시니까 거기 이제 안국동에 가서 직접 들었다고요. 그때 시간이 조금 일찍 해가지고 내가 좀 일찍 가니까 뭐 나는 항상 헐레벌떡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유있게 갑니다. 여유있게. 예.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서 충분하게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 뭐 헐레벌떡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우리 내 불교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이기영 박사님이신데 그 이기영 박사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은 헐레벌떡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 숨을 이렇게 가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항상 호흡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권했던 그 수행 방법 중에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 금촉은 이제 접촉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말이야.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그 터치 같은 걸 하지 말라고. 그게 모든 번뇌의 씨앗이 되거든. 그런 것도 아주 강조를 했다고. 그리고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라 말이지. 숨을 이렇게 막 늦었다 이래가지고 뛰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스케줄을 찬찬히 짜가지고 흘러벌떡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거친다는 거겠지. 이렇게 막 화를 함부로 내지 마라 이건데 내가 그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잘 안 내는데 화를 한번 낼 때는 어떤 경우에 내느냐 하면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우리는 신인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명예 총재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떤 대학 교수나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허경영은 막 이렇게 막 가짜다 이런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막 이렇게 그 카톡을 막 올리는 분들 뭐 이런 분한테는 내가 화를 나도 모르게 막 엄청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이제 그 방에는 동영상에는 안 올려요. 그럴 때는 나도 막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가까이 있을 때는 갑자기 보면 분노 장애 조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럴 때는 화를 엄청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 말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은 그 청와대 그 상춘제 그 앞이 보면은 경복궁이거든. 경복궁 아닙니까? 그 지하에 경복궁 지하에 저게 12.12 사태 때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 때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뭐 그런 그 신군부 장군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이렇게 체포하는데 최규하 대통령한테 결재를 뭐 새벽 4시인가 5시에 그래 받았잖아요. 거기 할 때 그 경복궁 그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여튼 그 경복궁이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 임금님이 이조시대 때 27명의 임금님이 거기서 이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임금님은 임금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옆에 보면 내시들도 있고 말이지.
궁녀들도 있고 또 군인들이 또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다 그 내시나 궁녀들이나 임금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왕비도 있고 뭐 왕비 밑에 그 수발 드는 그 궁녀들도 있었고 말이지. 왕의 어머니도 있잖아. 대왕 대비 마마 이런 분들 다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사느냐고. 다 먹는다고. 먹고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은 배설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대소변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대소변을 못 보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먹어야 돼요. 먹으면 반드시 배설물이 나온다고. 배설물을 아무데나 할 수가 있나? 화장실에서 하잖아. 다 상식적인 이야기지. 근데 그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모델하우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우리 집 앞에도 지금 바로 집 앞에, 여기서 가까워요. 부산에 보면 응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산 사람, 내 유튜브 보시는 분은 뭐,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뭐, 구독자 수야 적지만은 그래도 여러 군데서 봐요. 보는데, 부산에 보면은, 사상에 보면 응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응궁에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이거지. 사상에서 하단까지 그 지하철역이 들어서는데 그 응궁역 앞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서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이제 2027년인가 완공이라고. 그런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제 이것을 뭐 자기가 이제 뭐 가격하고 뭐 모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게 포스코에서 짓더라고. 그게 막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그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 분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그러니까 설계를 오래전에 해놓은 거야. 요즘 노는 아파트들은 팬트리가 있죠. 팬트리. 집 딱 들어서면은 좌측에 이제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 왼쪽으로는 팬트리가 있다고. 팬트리가 넓어요. 요즘 노는 데는 팬트리가 넓습니다. 집안에 그 물건 같은 거 막 재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팬트리가 있고 또 방에 들어가서도 팬트리 공간이 있다고. 거기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포스코에서 짓는 그 응궁에서 짓는 그거는 팬트리가 없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는데 그 모델하우스 안에 가면은 모델하우스 안에서 화장실을 용변은 못 봐요. 그거는 큰일 나지. 물 다 노는데 그 용변 보면 되는가? 안 그래요.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소변 보는 거는 저 밑에 따로 있어요. 그건 모델하우스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따로 화장실이 있고, 모델하우스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소변을 못 봅니다. 보다가는 큰일 난다고. 물 다 노는데 냄새 나는데 그게 막 그런 데서 봤다가는 손님들 오는데 큰일 나지. 그렇듯이 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와대 앞에 있는 그게 경복궁,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 안에 그 임금님이나 그 경호 쓰던 그 군인들이나, 내시는 뭐,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그거지. 먹고 배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 대소변 보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그게 가짜다는 거란 말이야, 그게.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 내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서울 가서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이야. 내보다 나이 많더라고.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 말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역사는 가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게 언젠가는 모르죠. 언젠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밝혀질 거예요. 밝혀지는데 아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일망타진되고 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쉽게 말해서 대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가 원래 중국이었단 말이야. 그 훈민정에 보면은 그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다르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야. 원래 중국은 천자가 있는 곳이란 거야. 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천자국이란 말이야. 우리 뭐 대한민국이라 해서 내가 막 최고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아래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은 보통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 그 전생이 훌륭해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잘 못 알아봐요. 그게 정상이라고.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라고.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알아보는 것이 비정상이야. 모르는 것이 뭐 거의 정상이라, 정상. 못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아보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알아보시는 분은 뭐냐?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천자국이란 말이야, 천자국. 우리나라가 대천자국이 망한 것은 언제 망했느냐 그러면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었을 때의 천자국에서 일반 황제국으로 떨어진 거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가짜 그 건정전이다 뭐 인정전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세팅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상당히 근거스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상당히 옆으로 많이 퍼져버렸는데. 내가 후보댐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퍼져버렸어. 후보댐 그 밑에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대조선에서 미국을 통치를 했다 이 말이야. 전 세계를 통치했다고. 와, 이 사람이 돌았나 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숨 바쳐놓고 한평생 연구하신 분은 우한석 박사님, 그리고 이제 박임수 선생님. 그 외에 또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이제 제야사학자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세력들은 좀 있으면은 싹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개벽적인 그런 이제 우리 역사를 다시 되찾을 겁니다. 되찾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0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고종 황제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1919년 그때 돌아가셨잖아. 그래가지고 3.1절 거기 이제 고종이 이제 독살 당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천자국이었다. 이래 보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대조선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저기 그 안동에 그 댐 밑에 그 원래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가 있어. 동네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뭐 물속에 다 잠겨버렸지. 잠긴 집은 자기 고향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기 내가 이제 다니던 중학교가 대동중학교거든요. 서대신동 꽃동네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어요. 거기는 한성 남빛 아파트가 들었었고 고등학교는 저기 삼육병원 옆에 보면은 서대신동 거기에 동아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흡성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래 되다 보면은 뭐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이 싹 없어지고 아파트 들어선 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비해 가지고 우리 집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태어난 집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일주일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집 관리도 하고 또 여기에서 문도요.
여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여성들이 좀 고분고분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뭐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 때는 뭐 우리는 이제 좀 뭐 가부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괌을 한번 지르면 지붕이 들썩들썩거렸다고.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지. 뭐 굉장했다고. 위험이 있고 말이지. 말이 법이지 막. 우리 아버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1934년생 갑술생이거든요. 갑술생이신데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25 전쟁 지나고지. 6.25 전쟁 지나고 이제 그 4.19 혁명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장가 가셨다고. 장가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23살 땐가 내 아들 내가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42살 땐가 그때 손자를 보셨고 내가 태어났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내가 이 어떤 여자 우리 어머니지 안동건 씨인데 그 안동건 씨의 뭐 이제 둘째 딸이야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하고 막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그건 끝이라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는 우리 어머니를 결혼 당일날 가서 얼굴을 봤지. 그전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보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뭐 집사람 말 잘 듣잖아. 말 잘 듣고 다소곳하고 뭐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애 놓고 뭐 좀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사면은 좀 뭐냐고 호랑이가 돼요. 호랑이가. 집사람이 호랑이가 된다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신인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여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렇게 가정을 또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는가 봐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렇고 남자들은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여성화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나는 아직 여성화는 뭐 아닌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김해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막 뭐 잔소리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할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잔소리를 안 듣잖아.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주 온다고 여기 토요일 일 되면 꼭 가요. 그리고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렸네. 마누라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지 뭐 누가 뭐 진짜 뭐 빨가벗고 여기서 이제 모욕을 해도 샤워를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커튼 가리고 나면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발을 이중으로 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왔어. 뭐 샤워할 때 빨라벗고 하지 뭐 반스 입고 샤워하는 사람 어디 있노? 안 그래? 빨라벗고 뭐 여기 샤워해도 아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뭐 좋아요. 이제 여름은 금년 여름은 지났는데 이제 내년 여름에는 여기에 실내 어제는 쿠팡에서 검색하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공기 안 넣고도 그냥 펼치면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에 풀장처럼 만들 수 있는 거 되겠더라고. 내 가로세로 딱 재보니까 그런 희한한 게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내년 여름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뭐 여름 거의 다 갔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내년 여름에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물을 받아가지고 안에 이제 그게 풀장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간단한 것은 뭐 한 6만 6천 원, 뭐 7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해놓으면 편하겠던데. 내년 여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편해요. 오늘 저게, 뭐, 좀 쉬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조갑제시라고 있어요. 조갑제시. 조갑제시가 19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이야. 원래 80이라고. 80인데 이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태극기 세력하고 촛불 세력하고 딱 나눠졌단 말이에요. 지금 나눠져 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기타 뭐 지자체 선거, 지자체 단체장 선거 할 때도 딱 2등분 되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래요. 큰 정당 두 개예요. 그래서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이렇게 두 개 나눠져가 있어요. 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에 조갑재 씨가 어디다가 선을 썼느냐 그렇게 하면은 촛불 세력이 아닙니다. 이분은 태극기 세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극기 모임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 사람 박근혜는 뇌물 받은 것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검사니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이 태블릿을 조작을 했단 말이야. 네. 그 손석희가 태블릿을 그 JTBC에서 들고 나왔잖아. 2016년 10월 24일 날 그 발표드린 거거든. 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태블릿이 최서원 거다. 최순실이. 정유라의 어머니 말이야. 최순실이 건데 그것이 이제 뭐 독일에서 어떤 뭐 연설문 같은 것도 고치고 뭐 그래 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다. 최순실이가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 증거가 태블릿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면밀하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다 나이가 4살 많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69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있잖아. 그런데 이분이 74인가 이래. 그리고 내가 김정숙 여사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내보다 좀 많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7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게 김정숙 여사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후 전 사후이지, 서시성 가진 전 사후가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 딸하고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뇌물죄를 지금 엮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전 대통령의 전 사위지,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상직 의원의 이제 회사에 이제 항공사 이스타 항공이니까 거기에 전무로 이제 들어가게 해가지고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 봉급 받은 것이 뇌물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판결이 좋게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디올백 수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뭐 또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또 뭐 양평 고속도로 휘어진 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를 또 대기 치고 있다고 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얼마 전에 5천만 원 이거 뭐 송금을 이제 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게 무슨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쉽게 말해서 냄새나는 돈이 아닌가, 부정한 돈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내가 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을 못 하는가 봐요. 인터넷 뱅킹 하려면 본인이 은행에 가야 돼. 신분증 들고 가가지고 여직원이 이제 그걸 다 해주거든. 그걸 안 갔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못 하니까 자기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줘가지고 이제 문다혜 씨한테 좀 보내라. 그렇게 보낼 때는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이제 보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 뱅킹을 할 줄을 몰라. 그럼 모른단 말이야. 70이니까. 그리고 70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최서원 씨도 나도 태블릿이 뭔지 몰라요. 나도 지금 나는 뭐 휴대폰만 있으니까 뭐 휴대폰 있고 집에 PC가 있으니까 뭐 집에 PC도 거의 볼 시간도 없고 있어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태블릿은 나는 사용한 적도 없어. 내가 최서원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잘내비띠라고 1956년생이라고 손석희도 1956년생이고 또 저 윤창중이라고 시사평론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나도 태블릿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 뭐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렇듯이 최순실이도 최서원이지 이름 개명을 해놓으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최순실 이분도 태블릿을 사용을 할 줄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최순실 끄라고 굳이 이렇게 내세운 거야. 그러면 태블릿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검찰에서 조작을 또 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태블릿을 이거 최순실 끄라고 한 것이 장시호가 그래 한 거라고. 장시호가 그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판결에도 나서 장시호 말을 하나도 믿을 것이 안 된다고 판결문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뜻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청문회 때 안 나왔거든. 이번에 그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장시호를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김영철이도 안 나오고 김영철 검사도 안 나오고 뜻할 것 같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안 나온다고. 여하튼 그 첫 번째 태블릿의 주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 김한숙 것이 100% 맞아요. 이것에 목숨 걸고 연구한 사람이 변희재란 말이에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변희재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은 또 뭐냐? 이것은 안시성을 가진 최순실의 여비서 태블릿이라고. 여비서 거야. 그래서 그 비밀번호가 5233이라고. 태블릿에 대한 비밀번호가 5233이고 그 여비서의 휴대폰 번호 뒷번호가 5233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야. 거기에 조작한 팀장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야.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움직인 사람이 지금 이제 한동훈이 지금 뭐야? 국민의힘 대표라고. 그 밑에 검사가 김영철이 검사. 또 한 사람 또 검사 더 있지. 그 사람 거기 누군지 모르겠네. 그 검사예요. 이 죄상이 드러나면은 어마어마한 죄란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갑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조갑제가 이거 지금 검사들이 그 당시 윤석열이 검사잖아.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대통령으로 있지만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깜빵에 가는 대통령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집트에도 있고 저 남미 쪽에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태우 전두환이 이명박이 박근혜 이런 사람들 다 깜빵 갔다 왔지만은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고. 근데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고. 자, 그래서 조갑재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요 윤석열, 한동훈, 요 검사들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때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거기 2017년 3월 10일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됐단 말이야. 2016년 12월 9일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됐고, 2016년 12월 10일? 그때 국회에서 탄핵이 됐고, 2017년 3월 10일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다고. 결정이 되고 2017년 3월 31일 날에 구속 수감이 됐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그 한 4개월 동안에 촛불대로 엄청 집회를 했고, 박근혜 구속시키라 이렇게 했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무슨 소리 하노?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나? 뇌물 받은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태블릿은 조작이 됐다. 이래가지고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집회를 심하게 했어요. 그 대표 주자가 조갑재, 윤창중,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게 보수측이에요. 박근혜는 탄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조갑재 씨가 윤석열, 한동훈이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이제 문재인 5년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 할 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됐고, 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적당한 후보가 없으니까 양자를 들린 거지. 윤석열을 그렇게 돌른 거라고. 돌랐는데 홍준표가 왜 안 됐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집단 어떤 단체에서 그걸 밀어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 후보가 되니까 이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보수의 탈을 쓴 거지. 이 사람은 보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이권 출세 이거야.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로 위장을 한 거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다고. 일단 들어가가지고 이거 뽀개버려야 된다 그랬다고. 국민의힘을 뽀개버린다 이 말 했어요. 다 있어요 자료가. 일단은 근데 보수의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를 놓을 때에 조갑재 씨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분의 말이 지금 바뀌는 과정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갑재 씨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했다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또 쌍욕하는 게 있잖아. 자기 형수한테 쌍욕한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들으면 아이고 이재명이 하면은 막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하고 이런 게 보면은 또 이제 쉽게 말해서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갱이다. 응? 종북 좌파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본다. 차라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보다는 윤석열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래 된 거라고.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밀어준 거 아니야. 밀어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 됐는데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는 뭐 종합제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당군 이래 최고 성군이다.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사형을 시켜버리던데 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당군 이래 최고 성군이다.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어버려.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올 11월 10일 되면은 딱 2년 6개월이거든.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이란 말이야. 60개월. 날수로 말하면은 1825일. 달수로 말하면은 60개월. 해수로 말하면은 5년이란 말이야. 임기가. 그러면은 금년 11월 달쯤 되면은 11월 10일 되면은 딱 30개월째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28개월 정도 된 거야. 28개월. 11, 28개월 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28개월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해가지고 28개월 지나니까 오늘 조갑제시가 뭐라고 이야기에 나왔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집에 개를 많이 키우는가 봐. 개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닌가 봐요. 많이 키우는가 봐. 아마 김건희 여사도 개를 같이 부부니까 같이 키우지. 아마 자식이 없으니까 개를 이렇게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하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야 한 달에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집안에서는 개 안 키웁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몰라 바깥에 이제 집이라고 보면 마당이 있는 집이 있잖아. 마당. 잔디도 있고 마당 넓은 집 많아요. 우리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되게 못 살고 집도 청층만층 9만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5,200만 명이 다 잠을 자고 사는 게 집인데 집 없는 사람들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집도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800억짜리 집에도 있더라고.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가 3개. 800억도 있고 보통 서울에는 보면 이제 평당 조금 하는 것은 1억 정도 하잖아요. 평당 1억. 평당 1억 정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재석이라가 87억짜리 집을 아련에 구경했거든. 근데 직접 가서 한 건 아니고 유튜브로 봤는데 굉장하대 보니까. 근데 87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 30억짜리도 있고 말이지. 골라둔 다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헌 집을 이제 집에 시골에 오래된 집을 이제 이제 내부 수리하거나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런데 보면은 마당이 엄청 넓은 집이 많아요, 이게. 그런 데서는 개를 키우라면 내가 혹시 키울지도 모르지. 그래도 개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같은 경우는 정을 안 준다고. 사람도 정을 잘 안 준다고 내가. 사람도 정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내한테 카톡 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인연을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좋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잘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인연을 잘 안 맺으려고 해요. 그게 참 어렵단 말이야. 여러 사람 있어요.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엄청 유연하고 좋지만은 딱 칼로 자를 때는 사정없이 잘라버리거든.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내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야 이것도 좀 그래서 또 인연관계가 또 멀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사람도 잘 내가 인연을 잘 안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한테 카톡 보내면 내가 잘 안 봅니다. 잘 안 봅니다. 그냥 한마디 해주죠. 흥영영 신우님의 은총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끊고 그 이상 인연을 더 잘 안 맺으려고 해요. 내가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몇 배로 갚든지 아무리 못해도 받은 것만큼은 또 갚아야 되고, 내가 잘 되면 그보다 뭐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귈 때 이익 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보려고 사귀어서는 안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남한테 더 잘해주려고 해야 되니까. 사람도 그렇는데 동물을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안 하냐. 집이 넓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개나 고양이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개나 고양이도 밥을 줘야 되잖아. 그 신경 쓸 시간이 없지. 거기에 돈도, 밥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 사료도 사야 되는데, 그 시간 같으면은 무료 급식하는데 못하겠어. 허경영 거기 급식 신인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그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지. 찌뿔도 모르는 놈들 말이야 무료 급식하는데 네 돈으로 주라고. 허경영 돈춘도 안 붙여. 그 어떤 모 교수 말이지. 허경영 시라도 안 해. 그 모 교수 어떤 교수가 있어요. 허경영이 어떤 그 교수 말을 따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허경영이 네 돈으로 주라 그런다고. 볼때기란 쉐리도 뭐 오지감 때려버리고 싶다고. 있으면은 신인님께서 무료 급식하는데 그런데 못하지. 한번 전화라도 한번 더 해주고 싶지. 지금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데, 그런 개한테 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개 사료값 같으면은 무료 급식하는데 내가 또 060-708-8888 060-708-8888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한번 더 해주겠다고. 한 달에 몇 번 나도 조금은 하는데 한 번 더 할 생각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개나 고양이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때까지 쭉 강의해 놓은 것이 있다고. 강의해 놓은 것을 전부 다 최선우 진희님처럼 한자로 다 적어 봐가지고 그걸 또 외울 거는 외워야 되거든. 어제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외울 게 많더라고. 경물치지 성의전심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런 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것뿐만 아니죠. 외울 게 천지백갈이랑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 몇백만 가지가 된다고. 다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막 좀 그런 파이거든 지금. 그리고 세포, 염색체수, DNA 숫자, 그리고 이제 유전자 숫자, 이거 다 외웠다고도 자꾸 잊어버려. 세포는 100족에, 염색체는 4600족, DNA는 1에 8400 경인가 그렇지. 1해 8400경. 그리고 유전자는 92자. 이런 거 다 외웠다고 잊어버리고. 요즘 또 오늘이 8일이잖아. 9월 8일 같으면은 3.3공약의 8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소득혁명이란 말이야. 소득혁명. 7번째가 배당혁명이고. 그러면은 8번 하면은 오늘 8일이니까 3.3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지금 와 계시니까 그래서 신인이라 그런다고. 이것을 허경영 신인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뭐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단 말이야. 허경영은 허경영이지. 허경영씨, 허경영 선생 이렇게 부를 게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앞으로 가장 잘 될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을 지상 성경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33개의 다리를 놓은 거야. 그 33개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작동돼야 된다고. 하나하나 분리해서는 안 돼. 조국이가 분리해서 하는 말이 31번째 보면 벌금형이 있거든. 그걸 탁다가 쓰더라고. 조국,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표잖아.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해서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벌금, 벌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함으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31번째 벌금혁명이거든. 그것을 조국이 딱 따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서울시장 이번에 지금 오세훈이가 됐지만은 오세훈이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송영길이거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지. 지금은 소나무당 대표로 있지만 이 송영길 대표가 뭐를 땄느냐 하니까 16번째 유엔 혁명을 땄어. 허경영 신인님의 33가지 공약 중에서 16번째가 유엔 혁명이라고. 유엔 혁명이 뭐냐 하면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딱 이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가 있어. 500개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유치를 함으로써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게 16번째 유엔 혁명이거든. 그걸 탁 따가지고 서울시장 나갈 때 자기가 막 일하더라고. 그건 허경영 선생님한테 내가 빌렸습니다. 그 말도 하지 않아. 자기 아이디어처럼 그렇게 했다고. 조국도 그러고 송영길도 그러고 그 외에 많은 정치인들이 따가 쓴다고. 그런데 그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33가지 공약을 한 방에 써야 되지, 요거 하나 딱 쓰고 저거 하나 딱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8번째는 소득혁명인데, 소득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로 중산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한단 말이야. 다시 천자국의 지위를 우리가 되찾는단 말이야. 10주의 신인님께서 내려와 있고,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50만 원의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거란 말이야. 그 왜 또 삼삼 공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3 허경영 신인님의 33가지 공약도 이렇게 다시 또 외우고, 그 주문처럼 외워야 돼. 주문처럼 시간이 있으면 그걸 다시 외우겠다고. 그것도 이제 한글말로 다 외우면 영어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 영어로도 공부하면 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만년 공부해도 모자라요. 만년 해봐야 날짜가 얼마 안 돼. 365만 일. 100년 살면은 숫자가 얼마 되나. 36,500일 살면은 100년이라고. 네, 누구십니까? 예, 왜 그러십니까? 이웃에 사는 자원봉사자인데요. 예. 무료 성경 공부 마련을. 아니, 미안합니다. 좀 무슨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어떤 분이 무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요.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 그랬는데, 성경의 이제 기독교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장차 오실 자다 그랬단 말이야. Who is coming? 장차 와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돼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거라고. 내가 저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알겠느냐고. 모르잖아.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이렇게 하겠지. 나 조금 전에 사람들은 기독교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핵심이 뭐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거든. 그것을 실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그것을 정말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목숨 걸고 말이야.
대가리가 100만 번 깨지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기독교를 초국한단 말이야. 초국하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먼지로 본다고. 일미진중 함시방으로 본단 말이야. 그 정도가 돼야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우성제약이 열린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허경영 어제 알을 보니까 채널 A에서 6일날이야. 9월 6일날 채널 A에서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세 사람 나오대요. 세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1972년생이야. 1972년생이면 임자생이거든. 그러면은 50세이라고. 그 김건희 여사가 50세이라고. 임자생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1963년생이더라고. 1963년생 같으면은 이민담의 계묘생이라고. 토끼띠라. 토끼띠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원래 62이라.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은 내가 뭐 잊어버렸어요. 62이고. 또 한 사람은 1965년생이더라고. 1965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60이지. 을사생이니까. 60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세, 한 사람은 60살, 한 사람은 62살. 전부 다 서울대학 나왔더라고. 세 사람 다 서울대학 나오고, 청와대에 무슨 높은 자리에 비서관 같은 것도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을 이분이 17대에 한 번 한 사람이더라고. 17대에 한 사람이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좀 무슨 또 간부로 있는 사람이더라고. 채널 A에 9월 6일날 한 거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알았는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허경영 우리 이제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 하늘궁에 불로유를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래 그 신인님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왔다 그러더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있으면서 막 온갖 다 디비는가 봐. 그걸 보고 말이지. 허경영 이 사람은 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떻고 사기꾼이 돼서고 그게 같이 동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사기꾼이고 허위사실 유포고 식품위생법에 부정돼 있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 그래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단 말이야. 마치 정모 교수와 같아. 어떤 사람 말이지. 내가 카톡방에 이랬는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어제가 9월 7일이잖아. 어제 9월 7일 날 어제 허경영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를 했잖아. 토요 강의 했는데 그거를 정모 교수가 들었어. 듣고 또 자기가 또 올리더라고. 올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걸 또 올리더라고. 그래 보니까 정모 교수나 과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널 A에 나와가지고 하는 패널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단 말이야. 세인부지 한심사거든. 말세에 신우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야.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막 퍼져버렸는데 그래. 그런 개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는 개 안 키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집 여기서는 개 키울 그것도 안 되고
고양이고 개고 나는 안 키웁니다. 아파트는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안에 어떻게 개를 키우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억을 줘도 나는 안 키웁니다. 아이고, 개 똥 누고, 오줌 누고, 털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는데, 아이고, 나는 질색합니다, 그런 데는. 정말 1억을 줘도 나는 안 키웁니다. 그런데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내가 다시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메모해가지고 외울 거는 또 많이 외우고, 그리고 또 개나 고양이 사료값이 나가잖아. 그런 데 있으면은 무료 급식하는 데는 돈 못 되겠어.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개하고 고양이 이런 데는 정을 안 줍니다. 사람한테도 정을 안 주는데, 사람한테도 내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 이래도 큰 이야기만 해요. 그냥 나는 언제나 허경영 신인님의 은총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어떤 분한테는 내가 이제 좋은 음악을 하나씩 보내게 돼요. 좋은 음악을. 나는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특히 앤디 윌리엄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말했잖아. 앤디 윌리엄스는 미국의 국보다 그랬거든. 그 사람 음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 앤디 윌리엄스의 요즘 같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낙엽이 지니까 고요, The Autumn Leaves, 이런 노래는 엄청 좋아요. 근데 어떨 때 이제 그런 노래는 하나 내가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한경애의 그 타인의 계절 이런 것도 엄청 좋은 노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사람 인연을 더 이상 아주 내가 잘 안 맺습니다.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원래 9월 2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추석 지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분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평생을 자기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변희재님은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잖아. 신인님으로서는 못 알아보지만은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허경영 총재님이 서울시장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아주 정의로운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정치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아주 예리하게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좀 바꾸어 나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의 하는 말도,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를 최소한 이 사람아, 내가 정모 교수 유튜브를 듣고 자꾸 올리는 사람한테만 있으면은 내가 도라이버가 있으면 귓구멍을 확 쑤시고 싶다고. 들으라고 임마. 귓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모르니까. 볼 수 없으니까 눈이 있으면 막 진짜 눈알이 티 놓도록 패고 싶다고. 바로 듣고 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허경영 신인님의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거야, 이게. 기본 종교를 졸업을 해야 알 수 있다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종교의 종자도 모른단 말이야. 어제 허경영 신인께서 처음에 와서 이제 글을 쓴 것이 법성계를 썼어요.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이 두 마리를 썼어요. 무명, 무상, 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진성, 심신, 경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 일중, 일체, 다적,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영역시, 의상스님이고 하암, 일성, 법계도거든. 그런 걸 보고 탁 이렇게 먼저 좀 대가리가 깨친 사람들이 졸업을 해야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간다고. 그것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대천사 받는데 1억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기꾼이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 김현정이 CBS 김현정이 또 앵카도 그래요. 그건 자기는 사기꾼이라는 말은 안 해도 대천사 들어가라 이런 말 했는데 1억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천국행 티켓을 판다. 정모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라고. 그 사람을 이제 혹세무민한다 이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천지 사업을 한단 말이야. 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행복스럽게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박정희 대통령도 5.16 혁명을 할 때 군인 3,000명이 따랐다고. 군인 3,000명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됐는가 몰라.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종필이고, 김종필이 자기 조카 사유고, 육사 8기가 중심이 됐잖아. 8기생 그 몇십 명이라, 몇십 명.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영관급들이 주로 이제 그 주축을 했잖아. 영관급들 밑에 뭐 대위, 중위 밑에 이제 쫄따구들, 병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다 해가지고 거기 3,0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군인들이 3,000명이 따랐고, 좀 혁명할 때도 3,000명, 돌아가실 때도 3,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수의 몇 사람이 필요하잖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할 때 혼자서는 못 하잖아. 김종필 그 당시에 그분이 일 많이 했다고. KBS 장악을 해야 되잖아. 장악할 때의 그 혁명 공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거기서 인쇄소에 가서 또 뿌려야 되고, 그 밑에 또 전두환이 같은 사람도 전두환 대위도 있었고 말이지. 육사생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당시 강영훈이가 육사 교장인데 구금시켜버렸거든. 대단하지. 구금시키고 그냥 시가행진을 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5.16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거야. 전두환이가. 그 당시 대위라고. 전두환 그 사위가 자기 장인이 이기동인데, 이기동 장군이 내나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육사 2기라고. 하여튼 거기 그 김재규는 그 혁명 주체 세력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같은 고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설부 장관도 시키고 중앙정보부장 뭐 보안사령관도 시키고 이랬지만은, 하여튼 주축되는 사람들은 3,000명 중에서도 핵심 요원은 100여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계 통일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지고 또 우리나라 이제 21대 대통령이 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것은 이미 3,000년 전에 씨를 뿌려 놓았다고 강정산이 말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야. 거기 본자 섭리회에 정예원으로 등록하신 분이란 말이야. 아무나 되느냐고, 이. 그래서 천지 사업을 하니까 돈이 들 거 아니야.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골고다 언덕을 예수가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에 목이 말라서 물 한 바가지를 주다 배너처럼 신인님께서 지금 천지 사업을 하는데 물 한 바가지를 주는 배너와 같은 사람들이 본자 섭리회에 등록된 사람들이단 말이야. 축복하고 명패하고 또 대천사까지 되신 분들,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이때 이 마중물이야, 이 마중물. 그러려면은 결국 뭐냐, 박윤수 선생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상에 임자가 나온단 말이야. 황제가 나온다. 돈의 주인 임자라고 하는 것은 돈황이라 그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한 손에 움켜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세계의 전 군권을 잡아요. 군권. 황제는 군권, 군사를 통치할 수 있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야.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은 반국가 세력들은 그냥 계엄령 내린과 동시에 그냥 체포국금 시켜버린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다 3,000명 딱 지도새도 모르게 체포국금 시켜버려. 조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한 달이면 싹 다 바뀌어버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축복받고 명패하고 이런 대천사까지 되신 분들 대단한 분이지. 뭐 대천사님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 그래도 어쨌든 이건 대천사 됐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 자기 눈에들 뭐 볼 때는 이거 뭐 사기 이게 뭐 잘못됐다 가짜다 천국행 티켓을 어떻게 돈을 주고 파느냐 이제 이거거든. 정모 교수가 늘 하는 말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사익이다 뭐 이런 건 이 나라에서는 없어야 돼.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체포구금해야 될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냐니까 내가 이제 내가 내 지인들이 있잖아.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한 28년 하다 보니까 있잖아. 사람이 뭐 다 하고 같은 직원들이니까 알지. 그런 사람들 또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친인척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생기면은 그 카톡을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 아는 사람들을 내가 초대를 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깨달아라고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라고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나는 늘 마음을 비우고 산다고. 그러나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거지. 뭐 자기 복이 없는 걸 어떡하나 이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근데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그럼 뭐 자기 복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관리를 하다시피 했지. 거기 이제 그 방에는 허사모 위원장님도 들어와 있고, 허사모 위원장님, 김영철 위원장님도 들어와 있고, 또 송순건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님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허경영 신인님이 토요 강의, 1호 강의 그런 것도 올리고 주로 그런 걸 올려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내 노래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나 노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와 같거든.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 좋잖아. 그런 것도 올리고. 또 기타 이제 사회 교양, 교회 정치 흐름 이런 것도 한번 올리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신인님을 알리는 거 방이라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인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어떤 분들이 들어오더만은 막 정모 교수하고 꽃 가수 아닌 가수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런 걸 올리더라고. 내가 이제 강제 탈퇴시키는 그게 없어가지고 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 됐는데 참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조갑재 씨가 오늘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냥 개 이야기하다가 말이 옆으로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개를 많이 키우거든. 집에서 많이 키워요. 10마리인가 엄청 많이 키워요. 그래 개를 이제 존중하잖아. 한데 사람이 지금 이제 응급실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는 의사라고. 그런데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죽었다고. 현역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사람도 의사라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죽었다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엎어지 가지고 이게 막 이마가 피가 철철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 119는 적시 오는데 119에서 뭐 오면은 119에서는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119에서 이제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하죠. 어느 병원에 갈까? 이 병원에 갈까? 저 병원에 갈까? 전화를 22통화했다 그러더라고. 병원을 22군데 알아보는데 시간이 1시간 반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걸 겨우 1시간 반 만에 찾아가가지고 이 꾸름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응급실 못 찾아가 죽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지금 이러니까 개보다 사람 목숨이 더 지금 이제 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갑채 씨가 하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디 들어요. 조갑채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 이럴 바에야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자, 그리고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실이 이제 그 하늘에 이제 별을 보고 수성, 금성, 뭐 토성,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명성, 해왕성, 명왕성, 뭐 토성, 목성의 그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가 세계 운세를 이렇게 또 우리나라 운세가 어떻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점성학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또 내가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잘 알아맞추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80억 인구 가운데서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5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채모 가수라고 있어. 채모 가수가 한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따라서 그래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당신은 부자 될 거야. 뭐 당신도 부자 될 거야. 뭐 이런 노래도 불렀다고. 채모 가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을 때 나는 80억 인구 전체를 대가리를 깨우는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이거 갑자기 하니까 그 중간에 기질이 생각 안 나는데.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인가. 백마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뒷기질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긴잠에서 깨어나란 말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80의 인구를 깨어나게 해야 된다고. 허경영 신인님의 그 우성재를 듣고 말이야. 그런 들은 힘에 의해 가지고 깨어나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깨어나. 김건희도 깨어나. 김건희 여사도 깨어나.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깨어나. 최은순 씨의 그 내연남 김충식도 깨어나. 정치평론가 김용민도 깨어나. 최강욱 그 전 국회의원도 깨어나. 깨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당 80억이란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를 들은 이 사람들은
80의 인구를 내가 전부 다 정신을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밑에 그 뭐야 그 최모 가수가 말이지,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뭐 흥경영이 뭐다 가짜다 뭐 해서 뭐 사기고 되니까 거기 휩쓸린다고. 휩쓸려가지고 지금 강용석이 있는데 그 가로 세로 거기에 가요 따따따따따따따따. 휩쓸리면 되나? 어?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 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욕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딱딱 이야기를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도 가짜다 이러니까 이건 불로유를 봐라. 이름을 썩지 않아요. 내 지금 여기 불로유를 앞에 있잖아. 이게 지금 1년 넘은 거야 전부 다. 안 썩어요. 어제도 마셨어.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이게. 그것도 보고 못 깨달으면 뭐,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자기 자신을 탄해야지 말이지. 예? 불로유 죽어도 못 깨닫는다 그러니 못 깨달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진짜 그거. 아이고. 그래서 조갑재 씨가 그리고 저 윤석열 좀 내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려온다 그래서 나가 든다고. 그리고 또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타로점을 잘 쳐요. 치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대표를 새로 뽑고 이제 최고위원 5명을 뽑았어요. 할 때에 뭐 물론 대표는 이제 이재명이가 됐지만 최고위원 5명 뽑을 때에 정봉주가 처음에 1등을 했어요. 1등을 몇 번 했다고. 이야, 그러니까 정봉주가 최고위원 되는 거는 뭐 확실하고,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있어요. 지금 김민석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랬다고. 이랬는데 타로점을 치는 그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정봉주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지금 정봉주가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봉주가 안 되더라고. 그 막판에 말 한마디 잘못했거든 정봉주가. 뭐냐니까 뭐 이재명 옆에서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칼로 도려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말 해가지고 싹 다 떨어져 나갔다고. 결국 정봉주 이 사람이 이 정봉주 이분이 나이가 정봉주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1960년생인가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참 안 됐지. 왜냐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BBK 사건을 바른 말 해가지고 구속됐거든. 국회의원 빠지 날아가고. 내가 저기 노회찬 그 국회의원 돌아가셨지만은 그 노회찬이가 내하고 동갑이라고. 그 노회찬이가 그 삼성 문제를 덜먹거려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국회의원 빠지 날아가고 징역 살고 그랬다고. 정봉주도 그렇고. 정봉주 바른 말을 했다고. BBK 거기 이명박이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구속됐잖아. 그런데 그 당시는 이명박이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바른 말을 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빠지가 날아가고 구속됐다고. 그래서 그 짠한 그런 무엇이 있다고. 정봉주 씨가 참 안 됐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에 이번이 아니고 저번이지.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선거가 2022년에 있었지.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6월 달에 지자체 선거 있었잖아. 물론 지자체 선거는 앞으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거는 폐지를 해버려요. 정치혁명 두 번째가 지자체 선거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를 변경해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거다 말이야. 그런데 지자체 그 서울시장 선거가 2018년도 있어서
2018년도 있었을 때에 정봉주가 나왔는데 그때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미투가 엄청 일어날 때라고. 성추행 하면 이거는 암행어사 출도해와 같은 거라. 누구누구한테 성추행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남자는 죽인다고. 그때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안희정이잖아. 충남도지사. 그때 정봉주가 그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성추행 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 성추행이 돼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도 못했다고. 못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대법원에 가서 판결 무죄 받으면 뭐하고 돈을 얼마나 또 써야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법원에 불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 봐서는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 BBK에서도 안 됐고 그 감옥소 안 갈 사람이 가게 되고 서울시장에 나오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성추행 미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무죄인데도 이제 이 사람이 서울시장도 안 됐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2024년 4.10 총선이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자기가 그 박용진이를 꺾고 그 공천을 받았다고. 공천 받았으면 당선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정봉주가 정말 그 뭐 한 5년 만에 2009년도에 자기가 구속되고 그랬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됐거든.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이제 뻗지를 이제 다시 이제 달 수가 있었다고. 달 수 있었는데 또 이제 목발 지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천권이 또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막 국회의원이 다 됐는데 또 날라가서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런데 이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원내로 원내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최고위원은 될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거기 나왔을 때에 정봉주 인기가 1등을 했다고. 1등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 자기가 최고위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말을 잘못한 거야. 이재명 옆에서 막 이렇게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을 암적 존재는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거기서 내가 보더라도 좀 안 좋던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최고위원이 안 됐지. 그래가지고 지금 정봉주가 재기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야, 지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정봉주. 그런데 내가 왜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세실이라고 하시는 분이 타로점이 정확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데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에 돌아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내 말이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 점을 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뭐냐 하니까 대천사님 한 분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대천사 축복받은 지가 4년 됐는가 그래 되더라고. 나도 4년 됐으니까 내하고 비슷하게 받았겠지.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떤 자기가 그 대천사님 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9월 7일 날 나와서 했으니까 숙박한 그런 호텔 거기에는 오링 테스트 하니까 떨어지잖아. 떨어지는데 축복받고 난 이후에 그 대천사님이 이제 숙박한 호텔 이름 하니까 링 테스트, 즉 쉽게 말해 천사 테스트 하니까 안 떨어졌단 말이야. 안 떨어지더라고. 어제 그런 걸 했는데 세실이라고 하는 분은 타로점을 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타로점을 치면서 이제 이분은 그래 해요. 물론 허경영 총재는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타로 점을 치니까 어떻게 점을 치느냐 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2월 달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쳐요. 하니까, 내년 2월 달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된 거란 말이야. 다 된 거. 이 정부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모든 걸 봐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만 해도 그렇고 실제 불안해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왔다 갔다 하지도 마라 이런 말도 지금 있거든 지금. 그래요. 한번 아팠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죽으니까. 요즘 인사가 그렇잖아요. 아프지 맙시다. 이제 추석이 다 됐는데 잘못 왔다 갔다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또 음식 잘못 먹고 또 이거 아픈다든지 음식 잘못 먹으면 또 황장수 씨라고 말이지. 그 보수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 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고 신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수술을 크게 했더라고. 음식 잘못 먹고 이러면은 그 사람 수술해가지고 지금 나서니까 이랬지만은 수술할 그것도 안 됐잖아 지금 이제. 응급실이 모질해가지고. 100명 오면은 70명은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이 정부가 얼마까지 가겠느냐 할 때에 내년 2월 달을 넘지 않는다 그래요. 타로점을 치시는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정봉주 그랬잖아. 정봉주가 처음에는 지금 8월 달이지. 지난달에 8월 18일 날 그때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하고 대표 선거를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그때 8월 초만 하더라도 정봉주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 안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아직까지 더운데 아직까지 더운데 오늘 9월 8일이잖아. 그러면은 9월 11일 날 수요일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추석 지나고부터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좀 차워지잖아.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그 공천에 이렇게 개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 또 한동훈이가 나는 실현은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들어갔지 저렇게 돌아갔든지 간에 이 정부가 마감을 한단 말이야. 마감을 해요. 나는 그래 생각해. 그 세실이라는 말도 들어보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허경영 대표님 이를 보면은 아래도 말했지만은 JTBC도 그렇게 보도하고 채널 A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또 일반 우리나라 이제 지식인들 대가리에 이제 좀 먹물이 들었다고 하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 박테리아와 같아. 박테리아. 내가 심지어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 모 교수 허경영이 말이지 대천사 받는데 1억을 받는다, 백국 면배를 한다, 축복을 받는데 100만원 받는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100만원 받는다, 이런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두뇌를 보면은, 그게 영적인 두뇌가 박테리아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인이 아닌지를 딱 구분하는 딱 중간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면은 일단 50%는 따고 들어가요. 내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해서 또 미안해서 더 말을 못하겠는데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여시관해라. 약인 용묘지 3세 일체불 일체유심조 응관 법계성하라. 이런 말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인더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이런 말을 확철대오하게 깨친 분들이 견성을 했다는 거거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교를 졸업하고 기독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야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허경영 송제님을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못 알아보는 자기 자신을 탓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눈이 맑지 못해서 우리 이경 박사님한테 내가 그것을 배웠어요. 내한테 불교를 가르쳐 주신 분. 내 눈이 이렇게 맑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때가 끼어가지고 내가 바로 실상을 못 알아보니까 내가 좀 더 뉘우치고 내 죄를 뉘우치고 내 눈이 좀 맑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이 있어요. 내가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는 이 잘못을 좀 이렇게 뉘우치게 해달라. 이게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11월 달 이제 다 왔잖아. 11월 9, 10월 달 이제 한 60일 뒤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물론 이미 사전 선거는 이미 시작되고 그 트럼프 재판이 9월 18일 날 있었는데 그것을 선거 끝나고 11월 5일이 재판이지. 11월 5일이 선거일인데 11월 5일 이후로 11월 18일로 연기를 해놨어요. 미국에. 그래 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하다고 지금 보면은. 그래 되면 세상이 확 바뀌어요. 세상을 바꾼다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얼런 머스크, 트럼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신인님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없으면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 뽑을 때에 국가혁명당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조국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도 뭐 압수수색 당하고 이재명이하고 똑같이 뭐 재판을 걸려가 있기도 하고 또 뭐 피선거권이 박탈당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끝이 아니라고. 비정리 법권천이다 말이야. 비정리 법 위에는 권리가 있고 권 위에는 하늘이 있다 이 말이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그런 법 위에 권리가 있고 권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큰 그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본다 이 말이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미 허경영 신임의 황제 시대가 열리고 아시아 세계 통일하고 아시아 통일하고 21대 대통령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것이 되게 돼 가는가 이걸 본단 말이야. 지금 코너에 굉장히 몰려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블루스도 터졌는데 그것까지 가짜라고 하는데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불로유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뭐 내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연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거 한번 터뜨리진단 말이야. 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미국의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트럼프가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친하단 말이야. 트럼프가 2020년 그 12월 달에 허경영 총재님한테 감사의 이제 그 메달을 보냈다고. 우리 저 하일링군 가면 그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중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까무러칠 거 아니냐고. 허경영 부시 만난 거 가짜인데, 트럼프 만난 거 가짜랬는데 진짜 만나고 있네. 이런 것이 이제 덮어질 수도 있다고. 물론 이거 세계적인 권위 있는 데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불로수 안반 광천수도 그렇고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언론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하면은 막 도라이 미친놈 사기꾼 이런 식으로 막 세뇌를 시키는 그런 언론이 많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언론이 바로 써야 돼.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피선거권이 어떻게 하든지 박탈, 회복되든지 또는 재심을 통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 비밀 보장을 한 게 아니다 이거거든. 실제 비밀 보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바로 잡힌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죄를 받든지 사면 복권이 되든지 이래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못 봐요. 보수측이 있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누구 말때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그러면은 보수측에서는 사람을 누구라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은 특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선을 붙인다고. 그때 허경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 요즘 하는 말이 뭐냐고. 트럼프가 2016년도 미국 대선 때에 꼴찌였었을 때 에너지를 팍팍 줘가지고 트럼프가 됐잖아. 근데 지금 에너지를 주는 당사자라. 당사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때가 됐기 때문에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오픈게임이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노무현이하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하고 딱 두 사람만 하는 이야기잖아. 통합파 하나가비가 천신만고 끝에 민주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이가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몽준이하고 또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대통령이 이해창이를 깰 수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지금 골치 아프거든. 정몽준이가 훨씬 프로테지가 높으니까. 그런데 정몽준이는 찌상이고 노무현이는 물소상이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면서 소가 쥐를 잡는다. 나가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허경영 그 당시에 이제 총재님이지. 신인님께서 그리 말을 했다고. 허남부라고 자기 아재 되시는 분 집에 이제 삼수에 그 회원들이 노무현이를 따르는 그 삼수의 회원들이 거기서 와서 많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 강력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됐다. 그 천신만고 그때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확 된단 말이야. 되면은 바로 계엄령을 바로 발동해.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10월 26일 날 이렇게 밤에 이제 그 보안사 요원들한테 체포부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구속됐었을 때에 그때 중앙정보부 밑에 어떤 모모 씨가 한탄을 했다고. 왜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은 충분히 김정일을 대통령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정보부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대. 뭐냐 하니까 어떤 국가의 위기시가 닥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이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다 하는 사람들 체포 구금시키는 대상을 딱딱 적어놔. 누구 그 사람
주소가 어땠고 말이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다고.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딱 조사를 해놔요. 조사를 해가지고 보탄만 딱 내리면은 바로 체포구금 시켜버린다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때 김정희가 이제 김정희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정보부로 와가지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그래 된다고. 그래가 계엄령 내려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한탄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 이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다고. 허경영 대통령 딱 되시면은 바로 계엄령을 내려버려.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아래 그 채널 A에서 나와가지고 따따따따따 하는 사람들 무료 급식 하는데 그 허경영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막 마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그런 기자들, 전직 교육부 장관, 뭐 교육감들, 뭐 그거는 신인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3,000명 일단 3,000명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국민들 다 자고 있을 때 팍 잡아 들러버려. 잡아 들르고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8세 이상 1억 원씩 바로 줘버린단 말이야. 바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되니까. 경제는 천재가 아니라 천재, 만재, 억만재 신인이 있었단 말이야.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니까 이거는 천억 걸레 때가 되고 운이 와닿아가지고 권력을 진짜 잡은 거야. 잡아서 이걸 팡 처리한다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울고불고 난리 천둥을 친다고. 야, 1억 원이 다 통장에 탁탁탁탁 꼽혀보라고. 무조건이란 말이야. 무조건. 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허경영 시대가 열리는 거야. 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서 한두 달 만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몇 달 안 있어가지고 황제로 추대를 한다고. 그리고 필요한 법은 막 신속 정확하게 말이야. 전두환 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법기관도 있었잖아, 그때. 신속하게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없앨 건 없애버리고, 만들 건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면 1억! 출산수당, 출생수당 5천만원 팍팍 지급하고 말이야. 결혼한 사람들도 소급해가지고 준다고. 돈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돈은. 하늘궁이 맨 처음에 갈 때, 8년 전에 갈 때 단돈 1원 한 장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얼마나 그래 늘었냐고.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충분하게 돈의 황제단 말이야. 블루스를 팔든지 블루이를 파시든지 뭐 기타 그 방법은 362무 8,800분만큼의 그 방편이 많다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전 세계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 줄 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모모 교수가 올리는 글을 보고 허경영 신인을 좀 삐딱이가 봤다 이러면은 바로 아세요. 그리고 함부로 그런 글을 올리는 것도 죄가 되니까 함부로 올리지 말고. 허경영 임영웅 씨라고 그 보랏빛 엽서 부른 분이 인성이 좋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임영웅이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친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의 형하고도 친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임영웅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죽었다 그러더라고. 일찍 죽었는데 그 친구의 형이 결혼할 때 부산인데 부산 해운대까지 왔다 그러더라고. 임영웅이가. 그래 보면은 자기 친구의 형 결혼식에까지
그거 바쁘잖아. 임영웅이가 연봉이 270억이라 그러더라고. 270억. 그런데 그 자기 친구는 죽었고 친구의 형의 결혼식에 올 정도면 이 사람이 인성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성이 됐으니까 그 노래 소리도 좋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보랏빛 엽서에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시 못 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허경영 메시아 코드 허경영 1 14 14 4 11 769 8 10 15 13 23 15. 오케이?